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 공부를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빵 이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반죽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반죽법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특징들을 아셔야 되겠고요. 저희 교재 39페이지를 보시면 스트레이트법이 나옵니다. 반죽법의 종류 및 특징 해서 스트레이트법, 직접법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믹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죽 온도는 27도를 맞추고 1차 발효 27도, 습도 75에서 80%, 보통 실온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발효기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지겠죠. 펀치라는 것은 발효하기 시작해서 부피가 약간 오른 거를 말하는데 그때 이제 반죽에 압력을 주어서 가스를 빼주는 걸 말합니다. 장단점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장점은 제조 공정이 단순합니다. 제조 장비가 간단하고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어서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트레이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발효 내구성이 약하고 잘못된 공정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가 또한 빠릅니다. 스펀지 도우법은 두 번 치는 방법으로서 중종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반죽을 스펀지법, 나중에 하는 거를 본반죽법, 도우법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조 공정의 특징으로 맨 처음에 하는 스펀지는 24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는 거는 27도.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도우 믹싱은 스펀지 반죽과 본반죽용 재료를 전부 넣고 하는 것으로서 맨 처음에 똑같은데 플로우 타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글루텐중을 재결합시켜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이제 잘못된 공정을 수정할 기회가 생기겠죠. 두 번 치는 것으로서 잘못된 공정을 수정할 기회가 있고 발효 내구성 역시 강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지연되어서 제품의 저장성이 좋은데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발효 손실이 증가할 수 있고 시설, 노동력, 장소 등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 제과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액체 발효법은 이제 발효시킨 액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스펀지 반죽법의 변형입니다. 제조 공정상의 특징으로는 액종용 재료를 같이 넣고 섞는 것으로서 본반죽은 믹서에 액종과 본반죽용 재료를 넣고 반죽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있고요. 공간 설비가 감소하고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밀가루, 이제 내구성이 약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액체 발효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환원제와 연화제가 필요합니다. 연속식 제빵법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대량 생산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속식 제빵법은 보통 큰 빵집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샹이나 삼립식품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설비가 감소되고 공간, 설비 면적이 다 감소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고 발효 손실을 감소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기계 구입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재반죽법은 이제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으로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8% 정도 남겨두었다가 발효한 다음에 나머지 물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효한 다음에 남겨두었다가 발효 후에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장점으로는 스펀지 도우법에 비해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식감과 색상이 양호합니다. 또 노타임 반죽법은 발효 시간을 단축해서 제조하는 방법으로 산화제와 환원제를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기계 내성이 양호하고 반죽에 부드럽고 흡수율이 좋으며 제조 시간이 절약되고 빵의 속결이 치밀하고 고른 것이 장점입니다. 노타임 반죽법은 그렇지만 제품의 질이 고르지 못하고 맛과 향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발효가 짧아서 노화가 빠릅니다. 비상반죽법 역시 비상반죽법으로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기억을 하시겠는데요. 갑작스런 주문에 빠르게 대처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비상반죽법의 필수 조치와 선택 조치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필수 조치, 선택 조치에 대한 설명과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조치로는 물 사용량을 1% 감소하고 설탕 사용량을 1% 감소해서 반죽 시간은 20-30% 증가하기 때문에 110%로 보통 칩니다. 그리고 이스트는 2배로 넣어서 반죽 온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믹싱을 많이 하니까 30도로 올라가고요. 1차 발효 시간은 대신 이스트를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짧습니다. 선택 조치로는 소금을 감축하거나 이스트 후드 사용량을 증가하거나 분유를 감량하는데 식초를 첨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력, 임금 절약이 되고요. 비상시에 대처가 쉽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노화가 쉽고 고르지 못한 부피로 인해 이스트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왜? 이스트를 2배를 넣었으니까 그렇죠? 찰리우드법은 찰리우드라는 지방에서 고안된 기계 반죽법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반죽법이라고도 합니다. 냉동 반죽법은 보통 이 냉동으로 급속시킨 온도와 해동하는 온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시켜서 마이너스 20도 전후로 보관한 다음에 해동시켜서 하는 방법이고요. 제조 공정상의 특징이로는 보통 반죽보다 냉동 반죽법은 이스트를 2배 더 넣습니다. 그리고 비상 스트레이트법, 노타임 반죽법 이런 것들은 반죽 온도가 20도고 수분이 보통 63%에서 58%, 그리고 발효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비상 스트레이트법 같은 경우는 발효 시간이 짧습니다. 장점으로는 발효 시간이 줄어서 전체 제조 시간이 짧고요. 제품의 노화를 지연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송 배달이 용이하고 소비자 선호도 좋은데 단점은 이스트가 죽어서 가스 발생력이 떨어지고요. 반죽이 퍼지기 쉽고 산화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이제 밤새도록 발효를 하는 것이라서 발효 손실이 최고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 손실이 가장 큰 반죽법은 해서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적은 이스트로 매우 천천히 발효시키고 강한 신장성과 풍부한 발효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로 스펀지 도우법 할 때 앞에 거 스펀지법이니까 24도겠죠? 그리고 도우법은 27도, 액체 발효법에서 액종 발효 시 완충제 역할, 그 빵의 완충제 역할은 분유라고 했죠? 네, 그리고 냉동 반죽법에서 동결 방식, 그러면 급속 냉동,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해서 마이너스 20도로 해동하면서 쓴다라는 거. 그리고 노타임 반죽법은 우리가 약품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믹싱 시간을 20에서 25%를 길게 하는 것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퀴즈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도우법에 비해서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스트레이트법은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제조 장비가 간단하며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발효 손실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제빵 공정 중 정형 공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밀기, 말기, 봉하기, 넓은 의미로는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팬닝이기 때문에 둥글리기가 넓은 의미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공부 어떻게 이제 조금 이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머릿속에 넣고 계신가요? 그래서 많이 여러 번 들으셔도 좋은 거고요. 또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